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 깊은 지혜의 강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이들은 마키아벨리처럼 거대한 시대의 흐름마저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는 반면 그들과 동등하게 총명하고 야심만만했던 다른 이들은 평생토록 운명의 파도에 휩쓸리기만 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비전은 찬란한 현실이 되고 다른 비전은 그저 아름다운 꿈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운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힘의 법칙을 꿰뚫어 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기록한 바로 그 힘의 패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패턴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권력의 겉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적인 안무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야망을 품고 이 법칙을 이해한 자는 정상에 오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추락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이 거대한 힘의 정체를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인간사를 지배해온 영향력의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거의 500년 전에 규명한 이 6가지 위험한 특성은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그 자체에 대한 강력한 통찰입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이 6가지 원칙을 하나로 융합하여 극소수만이 파악하는 권력에 대한 통합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의 7번째 요소, 즉 연금술사의 현자의 도를 공개할 것입니다. 제1원칙, 비르투, 준비된 자만이 거머쥐는 용기. 1513년의 추운 겨울, 피렌체 외곽의 작은 영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마키아벨리는 매일 저녁 독특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허름한 일상복을 벗고 정식 예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서재에 들어가 고대의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그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위대한 성취의 정수를 단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해냈습니다. 바로 비르투입니다. 흔히 미덕으로 오해받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도덕적 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결정적인 기회의 장엄한 결합이며 다른 이들은 인지조차 못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결단력과 능력의 총체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군주론 25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선량함이나 지성의 자동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오직 다른 이들이 망설일 때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보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만 굴복한다. 고대 로마의 장군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거행할 때 전통에 따라 그들의 전차 뒤에는 노예 한 명이 서서 군중의 환호 속에 이렇게 속삭여야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의 승리의 정점에서 이런 서늘한 경고가 필요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성공의 도취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도취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과 오만함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잊게 만들고 기회를 잡는 것과 과욕을 부리는 것의 차이를 망각하게 합니다. 이 패턴은 시대를 초월하여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주저없이 강을 건넌 알렉산더 대왕부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쿠데타를 성공시킨 예카테리나 여제까지, 영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 굴복을 거부한 처칠부터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움직이는 현대의 기업가까지, 이들 모두가 바로 비르투를 구현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순간에 발현된 용기,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적용된 지성. 이 자질이 철학적 핵심은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주체성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역동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할 순 없지만 운명이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을 때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는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르투를 기를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신의 강점과 그 강점이 필요한 순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무신, 즉 수년간의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망설임 없이 반응하는 무아의 경지를 강조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매일 저녁 이런 의식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왼쪽 주머니에 돌멩이 3개를 넣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그것이 꼭 해야 할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든 동떨어진 두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순간이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순간이든 돌멩이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하루가 끝날 때 3개의 돌멩이를 모두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훈련은 당신의 개입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끊임없이 탐색하도록 당신의 정신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제2원칙, 진정한 현실에 의해 모든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세상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믿는 방식과 세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환멸은 냉소나 도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을 성취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깨달음은 진정한 유능함의 토대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 수년간 충성을 다한 후 정권이 바뀌자 역모 혐의로 투옥되고 고문당하면서 이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배신감 속에서 그의 가장 심오한 통찰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에 보상한다. 군주론 15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공화국과 군주국을 상상해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어떻게 사는가는 너무나 달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현재 행해지는 일을 포기하는 자는 자신을 보존하기보다 파멸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아마도 모든 정치 철학을 통틀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지혜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적 이상주의는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으로 이어진다는 냉혹한 인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지도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도덕적 양심은 부족하지만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이들에게 영향력을 넘겨줄 뿐입니다. 이 패턴은 수세기에 걸쳐 반복됩니다. 키케로의 아름다운 공화주의 원칙들은 로마의 권력 역학을 꿰뚫어본 카이사르의 현실주의 앞에 무력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상주의적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권력의 공백은 인간 본성을 꿰뚫어본 나폴레옹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이상적인 기업들이 시장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경쟁자들에게 무너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주의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명료함입니다. 양은 보호받아야 마땅하기에 늑대가 자신의 양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도덕적 확신은 늑대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들이 사람 대신 포식자의 먹이가 되리라는 것을 보장했을 뿐입니다. 반면 울타리를 치고 양치기 개를 키운 이웃 농부는 현실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더 큰 실질적인 자비를 베푼 셈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 성리학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쇄국정책은 조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꾀하려 했던 이들의 목소리가 묵살된 결과는 결국 나라의 주권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명료한 현실주의를 기르기 위해 고대 스토아 철학의 훈련법인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룸, 즉 악의 예견을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나의 가정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누가 왜 저항할 것인가?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신적인 예방접종입니다. 잠재적인 실패를 현실이 되기 전에 직면함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3원칙, 전략적 지능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문명을 가로질러 인간사를 연구하며 이 원칙이 전쟁터를 넘어 의미 있는 모든 영향력의 형태로 확장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군주론 18장에서 그는 가장 논쟁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지도자는 사자와 여우가 되는 법을 모두 배워야 한다. 늑대들을 겁주기 위한 사자의 힘과 함정을 알아보기 위한 여우의 지혜. 이중적인 능력은 도덕적 유연성이 아니라 전략적 지능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는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진정한 효율성은 그 층위들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인식입니다. 이 지혜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납니다. 동양 철학에서 무의의 개념은 억지로 힘을 쓰는 대신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덕경은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유연함이 뻣뻣함을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마키아벨리가 깊이 이해했던 바를 공유합니다. 정면 대결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전략적인 위치 선정은 에너지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성취들은 정면 공격이 아니라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사 속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상황에서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지형과 조류를 이용하고 적의 심리를 교란하는 여우의 지혜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지능의 정수입니다. 이 전략적 지능은 조직도에 그려진 공식적인 권력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리더에게서 발현됩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동기를 읽어내고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정면 돌파보다 효과적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자질이 철학적 본질은 현실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해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공언된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전략적으로 지적인 리더는 이 모든 차원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결코 직선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4원칙, 성문의 파수꾼이 되어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14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는 전쟁과 그 규칙, 훈련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나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의 학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한 이 강조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은 결국 엔트로피나 반대 세력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취들은 극적인 외부의 공격보다는 소홀해진 경계심, 점진적인 원칙의 타협, 조용히 스며드는 경쟁 가치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쉽게 막아냈을 외부의 압력에 취약해질 때까지
수십 년에 걸친 내부적 부패를 통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경계심이 생존을 결정하는 이 패턴은 자연계와 인간 사회 전반에 나타납니다. 생물학에서 면역체계는 끊임없이 나와 나가 아닌 것을 구별하며 유기체의 통합성을 보존하면서 이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건강한 관계와 기능적인 정체성은 경계에 의해 정의됩니다. 경계의 철학적 차원은 존재 그 자체가 우주의 무질서를 향한 경향성에 맞서 적극적인 유지를 요구한다는 인식에 있습니다. 여력학제의 이 법칙, 즉 닫힌 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법칙은 인간사에도 비유적으로 적용됩니다. 경계하는 관심이 없다면 관계는 악화되고 조직은 초점을 잃으며 성취는 퇴색합니다. 이 경계심은 문제가 아직 작을 때 식별해내는 강력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리더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공동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가정하는 대신 외부 위협과 내부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고대 도시의 파수꾼이 매일 저녁 성벽을 돌며 취약한 곳이 없는지 점검했듯이 당신이 보호하는 것들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정신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족이든 당신의 소명이든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어디에 미묘한 타협의 지점이 있는가? 당신이 간과한 조기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 이 훈련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집중된 관심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제5원칙, 보정된 결과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그대가 솔선하여 올바르면 누가 감히 올바르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대 동양의 지혜는 마키아벨리가 훗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바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온전함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감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주론 17장에는 그의 가장 악명 높은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것을 단순한 잔인함으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는 그 깊은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열망보다 더 확실하게 행동을 형성합니다. 오직 영감과 선의에만 의존하는 리더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은 긍정적 동기와 부정적 동기, 즉 기여에 대한 보상과 위반에 대한 결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부터 로마법, 현대의 제도적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경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 자질이 철학적 본질은 진정한 자비가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한다는 이해에 있습니다.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인생의 현실에 대비시키지 못합니다. 부진한 학생을 낙제시키지 못하는 교사는 부풀려진 자의식을 가진 학생을 만들어냅니다. 조직에 해를 끼치는 구성원을 내보내지 못하는 리더는 그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결정적인 구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명확한 규칙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비례적인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증오는 자의적인 잔인함, 개인적인 굴욕, 또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엄성, 안정감, 소속감을 공격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전자를 신중하게 활용하면서 후자는 철저히 피합니다. 제6원칙, 의미 있는 서사 구축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라고 착각하는 죄수들을 묘사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사회가 이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인간 경험의 이러한 인식적 차원을 무시하는 리더는 효율성의 결정적인 요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주론 18장에는 그의 가장 심리학적으로 예리한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기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란 의미가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해석 공동체 안에서 작동한다는 인식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성공적인 운동과 변혁은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그 변화를 기존의 가치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징적인 표현을 결합해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혁신을 급진적인 이탈이 아니라 본래 진리로의 회귀로 포장했습니다. 간디와 같은 정치혁명가들은 파괴적인 변화를 널리 공유된 가치에 대한 호소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미를 만드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해석의 틀을 통해 경험하며 그 틀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반응이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 이 틀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는 단순히 현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공동체가 이미 보유한 가치와 진정으로 연결함으로써 인식 그 자체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의 일치입니다. 서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그것은 결국 자체적인 모순 아래 붕괴하는 선전이 됩니다. 그러나 서사가 현실을 조명하고 복잡한 변화를 기존 가치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 때 그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변혁을 창출합니다. 7번째 비밀 요소, 통합된 전체성 웅장한 현악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현은 개별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진정한 음악은 오직 그 현들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만 탄생합니다. 우리가 탐험한 6가지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일관된 전체로 통합될 때 비로소 변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 통합이야말로 리더십 지혜의 최고 성취입니다. 성숙한 리더는 고립된 특성이 아니라 겉보기에 상반되는 자질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을 구현합니다. 비르투의 대담함은 현실주의의 겸손함과 균형을 이룹니다. 직접적인 목적의 명료함은 간접적인 접근의 미묘함과 균형을 이룹니다. 역사상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지도자들은 항상 이러한 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은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 비전과 유연한 전술적 접근을 결합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영적인 이상주의와 전략적인 현실주의를 통합했습니다. 그들을 변혁적으로 만든 것은 한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순적으로 느끼는 여러 자질들을 조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 역설을 성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유연성과 일관성, 혁신과 전통,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조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명백한 반대 개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 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더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통합은 긴장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긴장을 통해 일어납니다. 신체의 근육이 반대 힘의 저항을 통해 발달하듯이 리더십 역량은 상충하는 가치와 접근 방식 사이의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궁극적으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더 깊은 역설은 겉보기에 비도덕적인 현실주의가 실제로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도덕적 효율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리더는 그것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이끌 수 있지만 이러한 이해를 거부하는 이상주의자는 순수하게 남을지언정 무력하게 남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도덕적 나침반과 현실적 숙달, 둘 모두를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남긴 위험한 지혜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혁적인 성공이 가능한데도 고결한 실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의 영원한 춤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 리듬을 마스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영향력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사건들 아래에서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흐름을 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은 탐험이 당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나눔은 또 다른 지혜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지혜의 빛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과 구독은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지성을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